실적 발표한 적은 많기 때문에 지금 세 편으로 나눠서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한 편을 올리면 너무 힘들고 보통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이 언급된 동영상만 봐도 되겠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실적이 다 매출 영업이 다 좋은 종목은 드물어요. 매출 증가한 종목 꽤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종목 뭐 이상한 종목을 아예 안 보잖아요. 제가 매출 급나올 종목 거의 안 보니까 급나올 종목이 잘 없는데 아무튼 매출 증가하고 정체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줄는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엄청 싸지 않은 이상 좀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흘러내릴 때 그냥 매가 워낙 낮으면 그냥 홀딩하는 건데 높지 않다, 아니 낮지 않다 그러면 매가가 매수원이 좀 플러스 섰는데 자기 매가를 흘려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다. 그럼 매도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출 막 좀 정체 중인데 영업이익이 뭐 50% 준다. 그럼 주가 정말 흘러내려요. 30%까지 흘러낼 수 있어요. 장도 안 좋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뭐 개별 종목은 보유자가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판단하시되 이제 제 생각을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관된 이야기 가지고 종목을 보는 거예요. 대신 이제 주가 상황이 다 다르고 회사 상황이 어떤가 다 보고 이제 시총이라든지 현금사상 이걸 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판단 내려두고 단지 저희는 1년 수익률 50%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15% 해도 20% 해도 정말 충분한 거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과 달리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좀 꺾여도 홀딩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매수 꺾인다. 그냥 매도 쳐버려요. 왜냐면은 그게 올라가면 실제 물론 이제 너무 싸게 샀다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매도 안 하는 건데 너무 싼 가격이 싼 게 아니라면 매출 꺾인다 그러면 주가는 정말 흘러내리는 거 아니까 매도 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선택이고 여러분도 참조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여러 종목이 남았습니다. 지겨운데 그래서 아무튼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을 언급한 그 동영상 보면 되시니까요.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이 편 제가 모르고 좀 중간에 끊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찍었는데 3편은 좀 짧게 찍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마저 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나이스DM에 제가 좀 언급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이거 최근에 계속 올라내려요.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뭐 외인 45%도 쉽지 않은 거죠. 외인이 올려야 되겠죠. 뭐 15일 16일에 2,300만 원어치 했네요. 참 쉽지 않죠. 그래 누가 막 사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실제 받치는 종목 사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차입금 따지면 300억, 380억, 400억, 570억, 500억, 500억 돼 있고요. 시총이 지금 점점 착해지고 있죠. 지금 거의 오늘 시점으로 1018억인데 2018년도에 900억대 있었고 2020년도에 900대 잠깐 있었죠. 이때를 감안한다면 솔직히 이걸 뚫으면 사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인드 있을 수는 있겠죠. BPS는 그때보다 이제 20% 정도 증가해서 거의 30% 증가했네요. 2020년도 말보다 2022년도 말이 거의 30% 증가한 상황이니까 PBR은 더 낮겠죠.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6천원 떨어진다면 거의 BBS가 5,448원이니까 1.0 사면 1.0 살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ROE 15 이상 나오는 종목이니까 ROE 15 이상 종목을 1.0 아래 산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6천원 아래 뚫고 5천원까지 뚫고 그럼 뭐 몇 년 1, 2, 3, 4, 5 거의 6년 신자가 때리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좀 중요하니까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정체 중이잖아요.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 좀 하락 거의 뭐 미비한데 198억에서 194억이니까 거의 뭐 의미 없고요. 영업이 좀 많이 증가했네요. 그쵸? 5억 정도 증가했으니까 뭐 인건비 상승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인건비는 오히려 인건비로 줄었네. 줄고 뭐가 증가했죠? 굳이 따지면 기타 영업 비용이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영업이 많이 줄었네요. 영업이익 원래 10몇 프로 나온 종목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10%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좀 많이 줄었고요. 순이익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정체 영업이 하락입니다. 매출 정체 영업 하락이면 주가가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솔직히 그래도 흘러내리네요. 그쵸? 원래 2% 떨어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이 종목이 2%면 엄청난 거예요. 보세요. 거의 2% 떨어진 적이 잘 없어요. 아무튼 매출 좀 줄었죠? 매출 정체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는 당연히 흘러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천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지만 뚫으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건가요? 그렇죠. 1.0 아래는 없어요. 최근 PBR 분들 5년 동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6천을 뚫고 그때 매집하면 더 기분 좋겠네요. 영업이 하락했기 때문에 솔직히 흘러내릴 수 있어요. 1.0 아래로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이 종목을 사랑한다면 6천 뚫을 때 아니면 PBR 1.0일 때 BPS가 5,400이니까 여기까지 5천 그쵸 여기 흘러낼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흘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때 사람이 좀 이제 외인이 가만 안 둘 것 같긴 한데 배당이 보면 배당이 1년에 배당 금액이 보시면 30억 정도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 흘러낸다면 지금 1,000원이니까 3%잖아요. 배당 세금 빼면 3% 안 되죠. 근데 700, 800을 타면 700 타면 배당이 5%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흘러내릴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한 종목 지금 40종목이 넘는데 그 종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KLS라고 있어요. 제가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KLS 종목이 저희 시청이고요. ROE도 괜찮죠? 영업이익률도 이쁘죠? 10% 이상 ROE도 나오고 그런 이제 현금도 늘어나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평가받을만 했는데요.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은데 4분기 때 1분기 실적을 볼까요?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우선 영업이익이 좀 증가했네요. 거의 뭐 정체인데 좀 증가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엄청 줄었네. 그쵸? 뭐가 늘어났죠? 보시면 영업 치료 매출 원가가 늘어났네요. 원가가 늘어나고 그쵸? 매출 원가 많이 증가했어요. 영업 매출 원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당연히 줄었고요. 많이 줄었네요. 210억에서 뭐 80억이니까 반토막 났네. 반토막. 많이 줄었네요. 매출 정체 영업이 하락.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싸지 않은 이상 흘러내린다. 그렇죠? 1.0까지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PPS가 2,200원이니까 여기까지 밀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출치 영업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쉽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없네요. 개인 샀지만 뭐 의미 없고요. 아무튼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쉽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1.0까지 뚫을 수 있겠죠. 1.0이 2020년대 이후로 없으니까 1.0 아래에 매수하는 게 좋겠죠. 2260원. 이게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출 영업이 하락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언급한 종목이 되게 많은데 옵티시스라고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안 했으면 뭐 안 했더라도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옵티스가 보면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나오는 종목이고 저시총이잖아요. ROE도 낮지 않아요. 최근 실적도 나쁘지 않죠. 그쵸? 그러면 최근에 실적을 보시면 매출 겁나겠네. 매출 23%, 영업이익 50% 하락. 매출 23% 하락, 영업이익 겁나겠네. 그럼 뭐 쉽지 않은 거죠. 흘러내리겠죠. 당연히 쭉쭉 흘리니까 이건 수급도 뭐 없으니까 누가 이거 기관이나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종목은 1.0까지 뚫을 때 지금 0.5까지 흘러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저라면 뭐 지금 쳐다보지도 않죠. 최근 PBR 1.0 이하에서 볼까 말까? 그쵸. 7.5까지 흘러내렸죠. 아무튼 당분간은 매수 안 하는 게 좋겠죠. 아니, 실제 안 좋은 거 보고 올리는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든지 무슨 자기만 어떤 게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회사 내부 사정을 알든지 그러지만 잘 모르니까 웬만하면 안 걷는 게 좋아요. PBR 싸지 않아요. 드위총은 PBR 1.0 아래 사는 게 좋아요. 그거 이제 많은 정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0 아래에 매집하는 게 최고죠. 뭐 이런 어설프게 매집했다가 지옥을 가는 거거든요. 3.5죠. 3만원까지 엄청 올렸네요. 그쵸. 이때 뭐 시총이 얼마였지? 200짜리 1700까지 엄청나네요. 역시 드위총이 위대해요. 보시면 그쵸? 0.5짜리 200짜리 PBR 0.5짜리를 1700까지 3.6까지 올렸네요. 거의 뭐 안 벌지만 드위총이니까 200짜리니까 마이 차입금도 200억, 시총 200억, 부채 비율 5%. 그래서 찍어서 날린 거예요. 돈도 많이 안 되니까 건드는 거 아닙니다. 1.3 드위총은 웬만하면 1.0 아래 뭐 처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 데이터 보면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목을 보시면 그 다음에 볼 종목이 커넥트 웨이브라고 아쉬운 종목이 다 나왔죠. 다 나와. 예전에 다 나와 엄청난 종목인데 커넥트 웨이브 인수합병하면서 엉망이 됐죠. 1분기 볼까요? 1분기 보겠습니다. 1분기 보시면 매출은 당연히 증가했겠죠. 800억, 1200억. 문제는 영업이익이 문제예요. 영업이익이 30억, 300억, 100억. 그래, 100억. 그래요. 100억이니까 살람편인데 100만원, 1000만원, 10억, 100억. 그 다음 순이익이 중요하죠. 순이익을 나눠가지니까 당기순이익 53억. 53억이에요. 53억짜리인데 그러면 200억 친다고 영업이 근데 시총이 6천억이죠. 안 건들죠. 다시 한번 볼까요? 6천억짜리를 매수를 하는데 순이익이 얼마라고요? 100만, 1000만, 60억. 6천억짜리 분기 순이익 60억짜리 사는 게 해명인가요? 안 사죠. 저라면 건들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6천원짜리 600억 나와요. 최소 600억 나왔는데 60원, 100만, 1000만, 10억, 60억. 나와봤자 이게 곱하기 4해도 곱하기 4 하면 얼마? 200, 300억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6천억짜리 퍼가 20이 무조건 넘는 거잖아요. 건들면 안 되죠. 이런 정보가 건들면 안 되고요. 또 영업이익률 볼까요? 1224억, 100만, 1000만, 1224억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나와요. 엉망으로 만들어놨네요.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이런 거 건드는 거 아닙니다. 건드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1.0도 싸지 않아요. 싸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은 이제 잘 모르니까 사는 거지.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영업이익 10%도 안 나오고 퍼가 20이 넘는 종목을 건든다. 옛날 주가보다 싸다? 그래서 건든다? 아니죠. 수익성이 망가뜨리다 했잖아요. 영업이익 10%안 나오고 퍼가 20이 넘는 종목을 건드는 게 현명할까요? 현명하지 않죠. 지금은 옛날 다운화가 아닙니다. 많이 살금에서 다니고 저라면 안 건듭니다. 안 건들고요. 수익성 회복한 어느 시점에 회복이 쉽지 않죠. 왜냐면 단화만 있는 게 아니라 합병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합체되기 때문에 이건 건드는 거 아닙니다. 저라면 안 건듭니다. 그냥 잊어버리죠. 나중에 모르겠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현재 상황은 건들 종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들면 고생할 겁니다. 아마도. 물론 제 말이 100%안 맞죠. 그렇지만 참조하셔야죠. 당연히 참조하셔야죠. 참조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볼 종목은 스프링입니다. 준특급 종목이죠 원래. 준특급 종목이 유사했었는데 영업률 20%짜리. 준특급 종목이 약간 미흡한데 많이 살금 회사가 많이 600억, 600억, 500억, 700억, 부채 비율 5%. 회사는 멀쩡한데 스프리마가 최근에 실적이 뭐 좀 증가하는데 아무튼 또 매출 하락하니 영업이 하락하니까 쉽지 않았는데 주가 비싼 상황 아닌데요. 한번 실적 볼까요? 실적 확인할까요? 실적을 확인하죠. 실적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죠. 실적을 보시면 이거 봤던 종목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네. 안 했나? 언급을 아직 안 했네요. 보니까 제가 따로 언급한 종목 따로 갖고 있거든요.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0억,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7억 많이 증가했네. 순이익도 많이 증가하고 매출 영업 순이익 다 증가했네요. 39억 17억 39억 200억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괜찮네요. 이게 좀 무거워 되게 재밌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관련 업종이 급등했잖아요. 아니 관련 자회사가 스프리마 아이디가 최근에 급증시켰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300개 올랐는데 당연히 이 300짜리를 올린 거예요. 크게 변화 없는데 올린 거죠. 뭐 안 좋잖아요. 진짜 안 좋은데 이거 보겠죠. 당연히 이 올린 사람 최소한 전직 증권사 직원 출신이에요. 물론 이제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안 좋은데 실제 좋은 적이 없는데 올렸다. 그러면 뭐 세력이 수급을 올린 거니까요. 만약 차입금이 300억인데 시총이 300억이다.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뭐 현금 뭐 돈 안 벌지만 현금만큼 시총이 되는 거니까 올린 거예요. 300자 그냥 올린 거니까 뭐 대놓고 올린 거니까 뭐 걔네들이 그분들이 알겠죠. 그다음에 수급으로 이렇게 보시면 개인이 수급으로 들어와서 올린 거예요. 세력에. 저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 건들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접근 금지. 물량을 받고 싶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접근 금지입니다. 무조건 금지예요. 아유, 잠깐만요. 이것도 최근에 좀 올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의 뭐 실적이 거의 똑같죠. 스프리마 HQ나 아이디라 스프리마 HQ나 뭐 똑같아요. 재무 상태 변화 보면 부채는 똑같은데 이게 문제는 이제 시총이 좀 큰 거죠. 이게 여연금이 600억 되죠. 아까 스프림 아이디는 300대 근데 500억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갈라서 올리는 거니까 그냥 거의 비슷하죠. PBR 오히려 더 높네요. 스프림 아이디가 근데도 올렸잖아요. R도 비슷한데 시총이 적으니까 아이디는 시총이 좀 크니까 조금 올리다가 근데 실적을 한번 확인할까요? 실적 어쨌나? 스프리마 HQ는 실적이 실적이 하락했네요. 영익이 다 하락하고 올리기 쉽지 않죠. 물론 수급으로 올릴 수 있죠. 근데 실적 안 좋습니다. 이것도 진짜 안 좋은데 올린 종목 이미 올렸는데 실적 안 좋아. 그럼 올리고 싶을까요? 그분들은 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함부로 남이 올린 종목을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종목 안 남았어요. 그 다음 종목으로 유비코스로 하겠습니다. 유비코스 있는데요. ROE가 15 이상 나오고 영업률 15% 이상. 그래서 준특급 종목에 손색이 없는데 최근에 실적 좀 안 좋은데요. 1분기 실적을 볼까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영어 매출액이 10%는 아니더라도 좀 증가했네요. 10% 남짓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0% 이상 증가했고 단기 지배주 순이익도 증가했네. 다 증가했네요. 그쵸? 꽤 증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주가만 흘러내렸으니까 주가 올릴 여지가 더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이 좋았으니까 지금 이때 지금 계속 작년 안 좋다가 작년 안 좋았죠. 지금 1분기 좋았으니까 1분기 좋았으면 바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차라리 안 올라가길 기도하면서 조금 매수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실적 계속 몇 분기 좋아지는데 또 불구하고 주가가 또 흘러내리든지 주가가 정체 중에 사는 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단기 한 분기 좋은데 실제 주가 안 올라가든지 떨어진 종목 사는 거죠. 당연히 여러 분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든지 정체한 종목을 먼저 사겠죠. 돈 많은 사람은 저희도 그래야 돼요. 한 분기 달러 그렇다고 막 사요. 올라왔는데 주가가 그러면 안 되고요. 대신 이제 주가 떨어진 실적 좋은데 한번 실적 좋은데 떨어졌다 그러면 살 가치가 있죠. 또 실적 좋은데 더 떨어져. 그럼 더 매수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아무튼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유비코스는 원래 보시면 여연금이 800에서 900억 계속 증가 중이죠. 증가 추세였던 거예요. 근데 PBR로 보시면 근데 PBR이 지금 막 이렇게 이때 잠깐 상까지 올라왔었네요. 가격이 착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적 좋은 건 좋다. 그럼 제가 이거 지금 매집을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뭐 12,000원, 12,500원, 12,500원 산 다음에 만일 떨어진다, 그럼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인 거지. 뭐 실적이 지금 뭐 한목이 좋아졌다고 막 몰빵 때려보면 안 돼요. 실적이 개수 좋은 종목이나 ROE 엄청 나온 종목을 딴 종목 사는 게 좋아요. 이게 ROE가 엄청 높은 종목이 아니니까. 지금 참매수는 괜찮죠. 참매수 한 다음에 실적이 계속 발표하는데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계속 매수해서 어느 순간에 급등시키는 거죠, 보통. 뭐 거의 뭐 금투종 다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무튼 실적은 잘 나왔고요.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참매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 PBR 밴드를 보시면 예전 0.7까지 떨어진 적이 있네요. 3.1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실적 보고, 실적 꺾이지 않는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면 흘러내리는데도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목을 보시면 종목은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요. W게임즈라고 써요. W게임즈. 그쵸. 이 종목은 그쵸. 작년에 보세요. 마이너스 1330억. 물론 이제 비영업이 관련된 건데 아무튼 매출 영업이 정체 중이에요. 이제 주가만 흘러내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싸니까 올린 건데 실적까지 볼까요? 실적을 볼까요? 실적을 보시면 실적은 정체네요. 정체, 영업이익 증가, 거의 정체라 보면 돼요. 근데 순이익은 그쵸, 많이 증가했죠. 왜냐면 작년에 뭐 안 좋았으니까. 순이익은 490,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5억, 10억, 100억, 490억, 390억. 390억. 괜찮죠? 390억 괜찮은 거예요? 390억. 작년에 안 좋은 거 다 뭐 회복한 거니까, 작년에 적자는 거 다 회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차근 보세요. 400, 4,500억. 괜찮죠. 주가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좀 사기가 그런데, 떨어진 상황이라면 좋은데 올라온 상황이든 좀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준특허 종목 이런 종목은 PB 1.0 전후가 매수 상황인 건데 가격이 좀 아쉽네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그쵸? 43,000원이니까 여기 정도 떨어지면 사는 게 현명할 것 같긴 한데, 실제 좋은데도 무조건 올라간 건 아니에요. 떨어지면 좋죠. 1분 실적, 시정, 지소폭, 하회, 아무튼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실적은 잘 나왔으니까 주가 좀 흘러낼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 좀 주가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지만 흘러낼 거 감안해서 떨어지면 사자. 뭐 PB 1.0 정도부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43,000원이 BPS니까요.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왔네요. 그다음 W 게임즈. 그다음 제가 에코마케팅하는 종목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흘러내렸는데요. 매출은 당연히 합병했으니까 증가하는 건데 영업이 들쑥날쑥해요. 푹 꺼진 1분기. 광고비가 지금 모든 업종이 광고비가 안 좋아요. 광고 그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매출 증가도 영업이 하락한 종목이 많아요. 보시면 이것도 매출이 증가했네요. 그쵸? 10%는 안 돼도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하락했네요. 매출 증가, 영업 하락. 10%도 안 나오네, 영업이익이. 심각하죠? 영업이 10%안 나온다. 이 종목이 원래 영업이익 높은 종목으로 정평이 나온 종목인데, 당연히 안다르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뭐 쓰레기는 아니더라도 안 좋아진 거예요. 진짜 10%안 나온 영업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이 30%짜리였는데 10%안 나온다. 사고 싶지 않네요. 근데 PB 1.5다. 안 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격 때리면 뭐 그때나 관심을 기울여 볼까요? 그래서 엉망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엉망을 만든 거죠. 안달 인수. 회장이야 뭐 매출 증가하니까 좋아하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영업이 이렇게 거의 10% 이하 만든 뭐 박리담의 기업을 만든 거죠. 회사 이제 본업은 괜찮은데 뭐 안달을 인수한 그 덕을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바람에 안 건듭니다. 7,500원인데 밀은 그 다음부터 볼까 말까. 그쵸? BPS가 5,900원입니다. 5,900원. 5,900원까지 흘러낼 수 있습니다. 이때 볼까요? 15,900원이면 시총이 얼마냐? 1,900원입니다. 2,000원 아래. 그때 봅시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분간. 분기별에 한 번 본 거로 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급한 종목이 꽤 있는데요.
음, KNX라고 있습니다. 준특허 종목인데요. 선색이 없죠. 영업 20% 이상, ROE도 15 이상 나온 종목이니까 많이 차입금도 계속 증가 추세. 주가 싼 상황인데요. 실적을 볼까요? 최소 합병 뭐 한다고 떴네요. 아, 분기 실적 발표했던 종목이네. 내가 언급했나 이 종목? 아, 언급을 안 한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매출 증가 264,800에서 293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증가 많이 증가 안 했네요. 정체 중도로 봐야죠. 거의 뭐 매출은 10% 안쪽으로 증가한 것 같고 영업이익은 거의 정체. 영업이익률은 2000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나오네요. 그렇죠?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싸지 않아요. 싸지 않아서 함부로 건드리기 쉽지 않죠. 근데 외인이 최근에 지금 계속 매집 중이잖아요. 그래서 참 외인이 열심히 매집 중이구나. 작년에 22%였는데 지금 30%까지 가까우니까 외인이 계속 매수 중이에요. 주가가 급락할 때 하는 게 좋겠죠. 저라면 1.5 아래에 살 것 같아요. 퍼10 아래 3만원, 3만원, 4만원. 이런 가격이 좋은데 그나마 그쵸? 주가 계속 흘러낼 수 있는데 아무튼 위에는 계속 매집 중이네요. 근데 가격이 좀 1.7이면 싸지 않죠. 저라면 매집 들어가기 좀 그렇죠. 좀 더 흘러내릴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얘도 열심히 매수 중이네요. 회사 괜찮으니까요. 뭐 이 회사는 워낙 유명한 회사라. 보시면 얘들을 보세요. 주가가 올라온 거 보세요. 거의 뭐 만원짜리를 9만원꼴 올렸거든요. 거의 800% 올랐던 800% 이상 800% 올렸던 종목이에요. 대단한 거죠. 많이 살금도 보세요. 300억, 500억, 600억, 700억 계속 회사는 좋은 상황이죠. 아무튼 매출은 계속 증가 상황이니까 좋은 정보로 평가할 수 있고요. 외인도 매출이가 좋은데 가격이 조금 아쉽다. 가격이 아쉽다. 아쉬우니까 당연히 뭐 45,000원? 35,000원이면 PBR이 1.5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게 좋겠죠. 굳이 산다면 지금 좀 비쌉니다. 뭐 산다고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저라면 좀 가격 떨어져서 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고요. 제가 지금 오늘 거의 뭐 27종목을 봤어요. 아무튼 꽤 많이 봤죠? 이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27종목을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3개로 나눠서 찍었고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저렇게 고민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계속 기업 실적 추적해서 해가지고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그것도 방법론이고요.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기업 실적 예측 안 하고 안 하면 되게 편한 게 일상생활이 좀 자유로워요. 대신 과거에 좋았던 기업 위주로 사는 게 당연히 좋고 잘 벌었던 기업이 잘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각 기업이 더 좋고 소비자 되시는 업종이 좋고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좋죠.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해자 유무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대신 주가가 비싼 상황에서 사면 안 되고 싼 구간에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 좋은 데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 사는 게 좋고 지금 최근에 연구한 중에서 매출 영업이 다 증가한 종목이 드물었어요. 근데 매출 영업 다 증가한 종목은 원래 증가했던 종목이 많죠. 근데 갑자기 매출 영업 증가한다고 살 건 아니고요. 그럼 보통 주가가 흘러낼 수가 있고 대신 장기간 매출 영업이 증가했고 하락이 거의 없는 종목 중에서 증가하는 게 되게 높아요. 특히 각기업은 그렇고 수출하시는 업종이 더 그렇고 근데 주가가 싸다 한번 매수했다 그럼 당분간 매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격이 그 시종이 안 올 수 있다 그러면 매도를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비싸게 샀으면 매출 영업이 꺾여버리면 주가 흘릴 게 아는데 그냥 홀리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지만 이제 또 그것도 아닌 게 떨어져도 자산가치 받쳐지는 업종이죠. 그래서 막 자산이 엄청나게 훌륭해요. 막 현금이 500억 있어. 근데 시총이 500억이야. 근데 ROE 20짜리였는데 실적 좀 떨어졌다고 매도 칠 게 아니죠. 왜냐면 그런 종목은 자산이 받쳐지기 때문에 자산 받쳐진 종목인데 실적이 좀 떨어졌다고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떤 분이 매수했으면 그전 보유자 매수했던 사람이 더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받쳐주니까, 아니 자산에 받쳐주니까. 아무튼 경우수가 많은데 제가 다 언급하긴 그렇고, 종목마다 저도 이제 종목을 많이 보는데 제가 산 모르는 종목을 언급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종목을 언급해서 반틈 이상 언급하죠. 다는 언급 안 하지만요. 아무튼 제가 한 말이 대부분 이해된다 그럼 뭐 정도 아신 거고, 이해 못한다 그러면 제 기본 강의 들으시고요. 비싸지 않습니다. 들으시고요. 또 그거이 부족한다 그러면 저희가 정기모임 하니까 그때 찾아뵈서 서로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고요. 저는 어렵게 주식하고 않습니다. 단지 이제 계속 투자 방법 변화가 있긴 해요. 또 이번 주에는 제가 영업이익률에 관해서 이제 책 두 권을 발췌해서 읽는데, 그래 한 가지 이게 주가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그 변수를 다 고려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가를 고려하고 그것이 원만한다 그냥 계속 올리는 거고, 실제 계속 받쳐준다면 올리는 거죠. 근데 실제 좀 꺾이든지 주가가 너무 비싸면 또 던지고 딴 종목 매수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주식판이란 게. 물론 제 말을 다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공부 좀 하고 하면 알게 될 거예요. 되게 단순하구나. 근데 그 단순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좀 낮추고 하면 주식 투자가 좀 쉬울 겁니다. 아무튼 실적 다 받쳐준 종목이 지금 몇 개 생각 안 납니다. 뭐 TNL은 실제 정말 뭐 며칠 폭발했잖아요. 주가 찍어서 날리는 거고, 기간이 양매수니까 뭐 언제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그걸 매집하기는 너무 늦은 거죠. 그쵸? 가능하면 매출 하락한 종목을 건드는 거 아니고 주가 떨어진다고 대신 매출 증가나 정체 종목 중에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 과하게 하는 종목을 사는 게 좋죠. 물론 정시할 수도 있지만 과하게 하는 종목인데 너무 싸다. 절대 기준, 상대 기준 다 봐서 사면 매집하는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비싸게 샀으면 매출 꺾이든지 매출 정체인데 영업이 하락이 폭이 크면 주가 흘러내리니까 자기가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까지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냥 업종마다 종목 다 달라요. 시총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상황이 다 다르고 자산 상황이 어떤 건가, 현금 자산이 얼마큼만 있나, 시총만큼 있나 다 다른 거니까 그 경우 수를 나누시고 종목별 케이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을 되게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버핏은 그럴 거예요 아마. 되게 오랫동안 지켜본 종목을 사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럴 종목 아닌 이상 산 다음에 주가 따른 건 기본이잖아요. 그럼 추가 계속 매수해야 되는데 모르는 종목을 살 수는 없죠. 아니면 최소한 현금 자산이 엄청 받쳐주는 이런 종목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금요일날 제가 오늘 3개 찍었으니까 금요일날 안 찍을 거예요. 다음 주 이제 실적 안 하고 또 다른 얘기 나눌 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세 개 보기 힘들 텐데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